우리가 리더 그러면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리더 그러면 정말 대단하고 영웅이고 이런 아주 특별한 사람, 리더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너무 다양해지고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산업 형태도 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세분화되었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하는 일들도 무척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리더란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는 사람, 사회의 환경, 비즈니스의 환경을 무시한 채 시대 정신을 못 읽고 본인이 여러 개인적인 이유로 조직의 부도덕함이나 비윤리성을 그냥 눈 감고 간다면 저는 이게 리더가 무능한 거라고 봐요. 우리가 리더 그러면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역사학자가 리더란 누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표적인 리더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딘을 얘기했습니다. 그 토르의 부친으로 영화에서도 묘사되고 있죠. 그런데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의 신적인 존재, 신이죠. 이런 신적인 존재만이 리더다 이렇게 연구가 되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리더 그러면 정말 대단하고 영웅이고 슈퍼맨이고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카리스마를 갖고 있고 이런 아주 특별한 사람, 플라톤이 얘기한 철인을 우리가 리더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너무 다양해지고 너무 복잡해지고 그리고 그 사이에 디지털 기술도 발전했고요.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산업 형태도 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개인 세분화되었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하는 일들도 무척 다양해졌습니다. 리더십이 그동안 수없이 변신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리더란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는 사람, 즉 역할에 방점을 찍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리더는 자신의 역할이 끝나면 내려놔야죠. 본인이 내려와야죠. 그러니까 역할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요. 성과가 또렷이 이렇게 보일 때 그때 역할이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성과가 뭐겠다. 예를 들면 내가 유튜브를 하는데 구독자가 100만이 되면 그때는 내가 더 이상 직접 진행하지 않고 그때는 많은 다른 분들이 패널과 게스트로 오셔서 이분들이 이제 얘기거리를 좀 많이 꾸며가야겠다. 하지만 100만이 될 때까지는 내 역할은 유튜브를 키우는 거다. 한 예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유튜브가 100만이 됐다. 그럼 이제 자신은 예를 들면 그 100만이 될 때까지 많은 소재 고갈도 있었을 거고요. 힘도 들었을 거고요. 또 여러 가지 본인이 힘에 부친 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나는 유튜브 기획자, 유튜브 제작자로 제2의 어떤 리더로서의 삶을 살겠다. 아니면 내가 이제 이 유튜브는 그만하고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배운 지식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나는 또 다른 사업에 도전을 하겠다. 그럼 그때 이제 본인이 그 리더의 자리를 내려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한 성과, 그 성과가 달성이 됐는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리더의 판단 포인트는 뭐냐면요. 더 이상 하기에는 이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처럼 내가 더 해도 예전만큼 더 성과가 안 나온다고 생각되면 본인의 역할을 다 한 겁니다. 피터 드러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짓은 안 해도 될 일을 잘하는 거래요. 그게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거랍니다. 그래서 리더도 내가 더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하긴 하겠는데 예전만큼 잘할 자신이 없다. 또는 이미 내가 성과를 이뤘다. 몇 가지의 자기가 그 리타이어 포인트를 정하셔갖고요. 이쯤에는 내가 현재 일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내가 리더 자리를 내놔야지. 리더를 내려놔야지라고 미리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는 데까지 해보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 진짜 끝까지 내가 좀 능력이 붙여도 내가 이건 잡고 놓지 말아야지. 그런 리더는 본인도 불행하고요. 결국은 제가 보니까 시장이든 비즈니스든 개인적으로도 사람들의 외면을 받더라고요. 무하마드 알리라는 권투 선수가 있었죠. 예전에 굉장히 이름을 날렸던 권투 선수인데 그 무하마드 알리는 나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뇌의 충격으로 몸이 불편해지죠. 그 무하마드 알리가 조금만 더 권투를 일찍 관뒀더라면 지금 그런 후유증에 시달리지 않을 거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더도요, 자기가 이렇게 내려놔야 될 때, 물러나야 될 때, 그때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리더가 물러난다, 내려놓는다 그러면은 마치 사회에서 그냥
세상 뒤로 은퇴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진 않아요. 세상의 무대는 정말 수십 개, 수백 개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24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예. 포스코, 현대차 이런 대기업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무대를 옮겼더니 그 무대에서 또 제가 할 일이 많고 저도 그 분야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자기가 결정하는 포인트, 내가 이번 연극에서 내 역할을 다 했으니 나는 다른 무대에 가서 다른 배역을 또 맡아서 잘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포인트를 미리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1900년대 초반 활동했던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영국의 탐험가를 굉장히 좋은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니스트 셰클턴은 사실은 그 로알 아문센과는 달리 남극 정복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니스트 셰클턴이 거둔 성과는 사실 놀랍습니다. 석탄도 발견했고요. 그리고 꽤 남극의 여러 지점도 사실은 정복을 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어니스트 셰클턴이 훌륭한 그런 리더라고 생각되는 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그때그때 자기가 보강하고 보완하고 때로는 방향을 틀면서 피보팅을 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해냈다는 거죠. 어니스트 셰클턴은 사실은 탐험대원들의 목숨을 보장하지 못한 채 남극의 정복을 위해서 끝까지 갈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셰클턴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다가는 다 우리 탐험대원들이 죽겠다. 그래서 내가 남극의 극점까지 정복하는 것은 포기하고 그래도 우리 팀원 전원이 생還해서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 좋겠다라고 목표를 바꾸고요. 자신의 역할을 팀원들을 전부 다 살려서 무사히 복귀시키는 걸로 자신의 역할을 바꿨죠. 그리고 실제로 그의 팀원들은 무사히 돌아왔고요. 거기서 이제 어니스트 셰클턴이 한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죠. 죽은 사자보다 산 당나귀가 낫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수정하고 개선하고 또 조정하면서 자신의 역할에 집중했던 훌륭한 탐험가고요. 사실 이 어니스트 셰클턴은 1999년인가요? BBC에서 뽑은 가장 훌륭한 탐험가 중에 한 명으로 뽑혔죠. 저는 리더란 자신의 역할을 언제든지 조정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새로 세워서 그 목표대로 추진하는 사람, 그런 역할을 잘 해내는 자가 바로 훌륭한 리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부도덕함도 무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무능하다 그러면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사회에서는 또 요즘의 기업 문화, 조직 문화, 또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이 진정성, 그 다음에 진실성, 그리고 윤리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추지 못하면 이건 단순히 나쁜 사람, 나쁜 리더가 아니고요. 그건 무능한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조직을 끄는 리더라고 생각하면 그 리더는 바깥에 변하는 환경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고 대응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직을 잘 끌어가야 되거든요. 팀원들도 팔로워들도 잘 같이 움직이고. 그런데 세상은 윤리적이고 진정성 있는 이런 리더와 조직을 원하는데 그것과 엇나가서 그냥 우리는 뭐 돈만 벌면 됐지, 우리는 좀 부도덕해도 실력이 있으면 괜찮아 라고 생각해서 부도덕이나 비윤리적인 걸 수용하고 또 그걸 그대로 그냥 간다면 이거야말로 무능한 거죠. 리더로서는 무능한 겁니다. 사회의 환경, 비즈니스의 환경을 무시한 채 시대 정신을 못 읽고 본인이 여러 개인적인 이유로 조직의 부도덕함이나 비윤리성을 그냥 눈 감고 간다면 저는 이게 리더가 무능한 거라고 봐요. 엔론 사태 같은 경우요. 한 기업이, 거대 기업이 망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지만 우선 엔론이 부도덕했고 비윤리적이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리더들이 그냥 탐욕스럽고 그냥 리더들이 나쁜 사람들이었을까? 저는 굉장히 리더들이 무능했고요. 그 무능과 욕심이 겹쳐져서 이 거대 회사를 망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도덕도 무능이고 오히려 최고의 무능함이 부도덕함, 비윤리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리더의 무능은 일단 리더가
자신이 가진 또 조직이 가진 비윤리성이나 부도덕함부터 없애는 거 거기서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더의 태도라는 책은요. 현재 리더거나 리더가 되고 싶은 분들 아니면 자기 삶의 리더가 되고 싶은 분들 전부 다 읽으시면 좋습니다. 제 책은 어떤 특별한 조직에서 매니지먼트 또 매니저십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초반에 썼던 책들과 궤를 같이 하는데요. 제가 첫 책은 팔로우십에 관한 거였고요. 두 번째 책은 셀프 리더십에 관한 거였습니다. 직장인의 바른 습관, 누가 오래 가는가 전부 다 팔로우십, 셀프 리더십. 세 번째 책은 그래도 좀 이렇게 리더 팔로우 간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리더십이라는 책인데요. 결국 리더의 태도에 관한 얘기고요. 그 태도는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늘 태도의 주인이 돼서 유지하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책을 썼고요. 제가 이 리더십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서점에 가서 이제 리더에 대한 책을 꽤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우리나라의 리더분들이 혹은 우리나라에서 리더에 관한 얘기를 쓴 책이 정말 적더라고요. 다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리더에 대한 책은 대부분 이제 외국 사람들 얘기고요. 또 그 책 저자들조차도 외국 사람에 관한 게 많습니다. 이게 또 학교에서 연구하는 어떤 리더십 이론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책은 그냥 편하게 읽으실 수 있고 저는 여러분들께 6개의 렌즈를 제시했지만 그 렌즈를 여러분들이 더 늘리셔도 좋고요. 바꾸셔도 좋은데 중요한 건 리더 그리고 더 중요한 태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 게 내일 바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또 올해 산 게 내년에 바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또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대에 사셨던 게 30대엔 돌아옵니다. 30대에 사셨던 게 40대에 돌아오고요. 40대에 사셨던 게 50대에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멀리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내 삶이 결국 내일, 빠르면 내일, 늦어도 10년 후에는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시고 늘 하루하루 단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노력하면서 애쓰시면서 사세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애쓰지 않아도 될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너무 빨리 당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 시기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애쓰면서 사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인생에 후회가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 분들께도 행복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애쓰시면요. 여러분 주위 분들이 행복하세요. 중요한 건요. 그 애를 쓰시는데 남을 위해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애를 쓰세요.